네, 오늘 3과 어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2가지 어법을 배우실 건데요. 그 중에 먼저 경험태, 꾸어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우선 경험태에는요, 동태조사 꾸어가 쓰였는데요. 동태조사란 무엇이냐? 바로 동작의 뒤에 쓰여서요, 동작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단어를 뜻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방금 보신 이 꾸어는 동사의 뒤에 쓰여서 이 동작을 한 적이 있다. 즉 동작을 과거 경험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다.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자,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어순으로 살펴보실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위치는요. 동사 뒤에 착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요.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죠? 我去过中国. 자, 이때 꼭 경성인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我去过中国. 자, 저는요. 일본어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我学过日语.我学过日语. 자, 저는요, 중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我看过中国电视剧. 我看过中国电视剧. 아주 쉽죠? 자, 이번에 부정을 볼 건데요. 즉, 동작의 과거 경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부정은 뿌가 아니라 메이로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이때 특징은요. 꾸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메이 동사 꾸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중국에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我没去过中国. 我没去过中国. 저는 일본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我没学过日语. 我没学过日语. 자, 저는 중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我没看过中国电视剧. 我没看过中国电视剧. 이번에는 의문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의문문은 문장 끝에 마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너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니? 자, 어떻게 물어보죠? 你去过中国吗?你去过中国吗? 자, 이번엔 정반 의문문도 있는데요. 자, 정반 의문문이라 함은 자, 너 이런 경험이 있니? 없니니까요. 문장 끝에 메이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바꿔볼게요. 너 중국에 가본 적이 있어? 없어? 你去过中国没有?你去过中国没有? 자, 정반 의문문은요. 끝에 마 쓰지 않는 것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이 문장 하나만 더 만들어 보실게요. 자, 너 일본어 배워본 적 있니? 자, 마 의문문 어떻게 만들죠? 你学过日语吗? 자, 정반 의문문으로 만들면요. 你学过日语没有?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끝에 마만 넣어서 의문문 만들어도 충분히 소통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你看过中国电视剧吗? 네, 만약에 본 적이 없으신 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我没看过中国电视剧.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어법을 보기 전에요. 동량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량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동작의 횟수를 셀 때 쓰는 양사다. 기억하시죠? 자, 그 전에 우리 명사의 개수를 셀 때 쓰는 양사들, 명량사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갈까요? 자, 우리 책 한 권 뭐라고 했었죠? 一本书. 자, 이때 번, 권이라는 양사가요. 뒤에 있는 슈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우리 커피 한 잔 뭐라고 하죠? 一
杯咖啡. 이때 杯, 잔이라는 양사가요. 뒤에 咖啡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양사다 해서요. 명량사라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 보게 되는 동량사는요. 동작의 횟수를 세는 단위다 해서요. 동량사라고 이름을 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의 횟수니까요. 뜻은 무조건 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지만요. 중국어 안에서는요. 똑같은 번이라는 뜻도 쓰임이 조금씩 달라서 3개의 단어로 구분이 됐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그럼 저랑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동량사 첫 번째 단어였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스. 자, 경험의 횟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동작이 일어난 모든 횟수, 총 횟수를 센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총 한 번 했으면요. 2次라고 해서 앞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탕. 자, 왕복의 횟수였다. 그래서 보통 가다나 오다 동사 뒤에 쓰여서요. 한 번 갔다 오다. 자, 또는 한 번 왔다 가다. 그래서 왕복의 횟수를 셀 때 썼다. 기억하시나요? 자, 마지막 단어죠. 变. 자, 이 变도 역시 번이라고 해석이 되지만요. 자, 보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마친 횟수. 즉 여러 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맞췄을 경우에는 반복 횟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책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독을 완벽하게 마쳤어요. 그게 바로 이 变이 될 거고요. 자,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2번을 완벽하게 끝까지 봤어요. 그러면 2变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变. 자,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은요. 어디에 들어간다? 동작의 횟수를 보충하기 때문에 동사의 뒤에 들어간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동량보어입니다. 자, 우리 보어 하면요. 동작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요. 오늘 배우게 될 동량보어는요. 동작의 양, 즉 횟수를 보충하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먼저 어순으로 보실게요. 자, 제가 지금 일반 목적어라고 나누어 놨는데요. 자, 오늘 동량보어는요. 목적어에 따라서 위치가 살짝 변동이 되는 게 있으니까요. 목적어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동량보어는요. 아까 보셨던 동량사들이요. 횟수 단어들이 동사의 뒤에 위치한다. 자, 보어니까요. 동사의 뒤에 횟수 단어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총 가본 횟수가 한 번입니다. 자, 그러면 我去过一次中国我去过一次中国 자, 이번에는요. 자, 제가 연애를 해봤는데요. 총 2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동목 구조니까요. 동사 단만 앞에 떼어오겠죠? 자, 그러면 我谈过2次恋爱我谈过2次恋爱 자, 이번에는요. 제가 소리내어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총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2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은 횟수가 반복적으로 2번이 있었네요. 이때 횟수는 누굴 쓸까요? 变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我读了2遍课文我读了2遍课文 다음으로 대명사 목적어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목적어에 따라서 위치가 살짝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대명사 목적어는 그 목적어에 힘이 좀 실릴 거예요. 그래서요. 횟수보다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횟수보다 앞에 위치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대명사 목적어, 그 뒤에 횟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요. 야, 너 그 사람 만나본 적 있어? 나 그 사람 한 번 만나본 적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我见过他一次我见过他一次 자, 친구가 맛집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요. 가봤더니요. 와봤던 곳인 거예요. 야, 나 여기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 여기, 这儿 대명사 목적어죠? 자, 그럼 해볼까요? 我来过这儿一次我来过这儿一次
자, 이렇게 대명사는요, 항상 힘이 실려서 횟수보다 앞에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문장 하나 여러분이 만들어 보실 거예요. 야, 너 거기 가봤어? 나 거기 한 번 가본 적 있어. 거기, 날. 자, 대명사 목적어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我去过那儿一次。我去过那儿一次。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께서 다시 어려운 부분 다시 체크해 가면서 반복 학습하시다 보면요.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한 어법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본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